스타트업 직장인들이 모여앉아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B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커머스 얘기 한 2주 연속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 이제 업계에서 핫한 위워크의 흥망성쇠를 다룬 애플TV의 우린 폭망했다, 영어로 We Crashed, 네, 컨텐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애플TV에서 다 봤고 어떻게 좀 보고 오셨나요? 저는 애플TV 유료열제를 망설이다가 1회를 봤습니다. 근데 네네. 무료로 일단 1회는 볼 수 있었는데 더 보고 싶었는데 그게 유료열제를 안 하면 못 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나 보네요. 일주일간은 또 볼 수 있었나 보네요. 아쉽네요. 일주일을 날리셨네요.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1회를 보고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결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앤 해서웨이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무슨 마블 시리즈에 나온 사람 맞죠? 로키. 아, 그 사람이죠? 네, 로키.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디는 보셨어요? 1편만 봤어요. 1편만? 1편만 봤어요. 어차피 내용은 다들 아시니까 네. 저는 제가 다 봤으니까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네. 토크를 중간중간에 섞는 네, 좋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PD 겸 요양요정으로. 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위워크의 흥망성쇠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CEO이자 창업자였던 아담 뉴먼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서 펀드레이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CEO에서 물러나고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워크에서 물러나게 됐는지를 쭉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아담 뉴먼의 뮤즈이자 와이프인 리브카, 앤 해서웨이가 연기를 했죠. 와의 러브 스토리를 살짝 곁들인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아담 뉴먼이 잔잔하게 조금씩 창업을 했었어요. 뭐 아동복이나 뭐 구두 이런 거를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뭐 피칭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다녔는데 당연히 결과는 안 좋았어요.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같이 창업을 하게 된 미구엘이라는 건축가를 만나게 되죠. 뭐 당연히 솔직히 아담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였던 미구엘을 꼬셔가지고 사실은 미구엘이 먼저 아담 뉴먼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끌린 거죠. 말하는 거를 보고 이제 반한 거예요. 피칭하는 거를 보고. 네. 원래는 미구엘은 건축 회사 같은 걸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아담 뉴먼의 비즈니스에 조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위워크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처음에 투자받는 데가 벤치마크 캐피탈이라는 명문캡 멤버. 네, 거기서 유명한 데 갔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세콰이어, 세콰이어랑 뭐 A16, 그다음에 뭐 벤치마크, 그레이록 뭐 그 정도. 아무튼 탑 5 안에. 이 이름이 벤치마크인가요? 네, 벤치마크 캐피탈. 그래서 초기 투자를 받아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그 아담 뉴먼이 얼마나 화려한 말솜씨로 이제 투자자들을 꼬시는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막 뉴욕에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막 꼬셔서 그분들은 사실 부동산 업계 자체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피칭 해가지고 리스도 막 처음에 안 해주려고 하는데 받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아담 뉴먼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리브카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브카는 되게 부잣집 딸내미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집사라고 10억을 줘요, 결혼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위워크 레노베이션 하는데 쓰죠, 그 돈을. 네. 나중에 뭐 그만큼 회수를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미국은 거기에 투자를 10억이면 하죠. 집을 살 수 있나 보다. 되게 옛날이죠. 저렴하네요. 옛날이었어요. 옛날 얘기. 뉴욕의 아파트를 네. 뭐 살려고 했다가 다 태우고 처음에는 역시 그 3F한테 투자를 받는다라는 게 그쵸. 네. 여기서 주석을 달아주죠. 주석을 달아주시죠. 3F 3F. 프렌드, 패밀리, 풀. 그쵸. 네, 멍청이. 네. 그래서 세 개가 나왔죠. 벤치마크 캐피탈 이 저는 풀이라고 생각하고 패밀리는 리브카드, 프렌드는 그 같이 창업을 같이 한 미구엘 요렇게 3F가 아니었나. 네. 저는 벤치마크 캐피탈은 승리자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래요? 처음 들어갔고 네. 어쨌든 나중에 데카콘 이상 데카콘 됐나? 어쨌든 유니콘 이상 그쵸. 됐잖아요. 네, 됐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잘 안 됐지만 처음 들어간 투자자는 충분한 리턴을 받지 않았을까? 뭐 중요한 팔았을 수도 있고. 네, 거기 마사요시 상이 좀 힘들죠. 마세오 시장 얘기도 이따 나오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씩 이제 작은 문제들을 같이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뭐 썸머 캠프라는 거를 가가지고 막 엄청 흥청망청 노는 모습, 직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파티하고 그리고 뭐 프렛 컬처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렛 컬처가 프레터니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엄청 유명한 그 파티 스쿨들이 있는데 아예 뭐 건물 하나가 있대요. 그 프렛 애들이
쓰는 건물인데 맨날 거기서 뭐 파티하고 술 마시고 자기들끼리 뭐 약간 1층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학교 내에서 막 인싸들 인싸모 네, 파티 엄청 빡세게 하고 자기들끼리 뭐 엄청 의리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뭐 그런 문화가 약간 회사에도 좀 있어가지고 회사 자체가 약간 분위기가 Do what you love. 되게 약간 뭐 젊은 분위기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플러스 약간의 흥청망청? 일하다가 갑자기 음악 엄청 크게 틀고 갑자기 춤을 춘다거나 뭐 맨날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파티를 할 때 뭐 연예인을 부른다거나 이런 식의 흥청망청을 엄청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리브카도 약간 이사 같은 걸로 돼가지고 약간 경영에 조금 참여를 해요. 가족 기업? 가족 기업,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리브카가 자기가 이제 이 회사의 리드 브랜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소울이다 막 이러면서 네, 헛소리 하면서 리브카는 원래 관련 경력이 있었나요? 리브카는 원래 요가 선생님 같은 거였어요. 요가 맞아요. 맞아요. 네, 꼬시러 가잖아요. 그래서 헛소리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은 공식 석상 그 썸머 캠프를 가가지고 임직원들 앞에서 연설 같은 거를 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리브카도 의외네요. 왜 그랬을까? 근데 리브카는 뭐 아담 뉴먼을 사랑하고 가족으로서 정말 서포트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한 거겠지만은 사실 시대상이나 그 직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었죠. 그리고 PR 그 기자들이 엄청 물어뜯잖아요. 이런 거 한마디만 나오면은. 그래서 이때 헤드 오브 PR이 이거를 수습하려고 사과를 엄청 시키려고 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리브카가 결국에는 수습을 못 해가지고 그때 썸머 캠프에 따라왔던 잡지사 무슨 패션 잡지사 같은 데서 일하는 기자가 기사를 계속 내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헤드 오브 PR을 자르고 대신 이 패션 잡지사 기자를 채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게 굴면은 그냥 배드 에너지 에너지가 안 좋아 이러면서 그냥 막 잘라버리고 기운이 좋지 않아요. 네, 기운이 안 좋다고. 그냥 자를 때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HR에 가서 말하죠. 미국은 자르는 게 정말 쉬운가 봐요. 그쵸. 네. 그 이제 미국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할 때 at will employment라고 해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노티스 기간 좀 주고 자르는 식으로 아마 그런. 바로 자를 거예요. 아마도. 정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로펌은 이제 대표 변호사가 부르면 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 변호사가 불려서 자기 방에 가 보면은 이미 다 정리돼 있는. 와, 진짜 무섭다. 네, 잘리자마자 방에 있는 거 다 그냥 그 자기 기기만 맞아요. 그 박스에 딱 들고 나가는 그게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해고의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딱 잘리는 순간 자기 회사에 있는 거를 USB 다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맞아요. 부르는 순간 전산실에서는 차단하고 계정 차단. 차단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끄고 그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그거만 싹 가져나가게 만들죠. 노티스 피리오드 따위는 없습니다. 줄 필요 네, 없겠네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뭐 다 가져가란 말인가 이런 이제 미국식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면서 뭔가 사업도 확장하고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를 조금씩 같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뭐 하는 와중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슬슬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전용기도 타고 다니고. 네, 맞아요. 전용기도 타고 다니고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운용력을 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벤치마크 캐피털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벤치마크 캐피털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LP 성님께서. 그쵸. LP 성님이죠. 쪼기 시작하는데 뭐 처음에는 벤치마크 캐피탈에서는 어쨌든 아담 편이니까 초기 투자자니까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계속 설득을 하죠, LP들을. 근데 어쨌든 돈이 없는 거는 바닥나는 건 사실이니까 아담은 또 투자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벤치마크 캐피털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블리츠 스케일을 안 한다. 블리츠 스케일. 네, 블리츠 스케일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쉽게 말해서 정말 폭풍이 내리치듯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건데 그 과정에 이제 뭐 너무 빠르게 달리면 이제 뭐 부서지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넘어져도 무조건 정면 돌파.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맞습니다. 블리츠 스케일링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 단어를 보면서 처음 봤어요. 네. 최근에 그 리드 오프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링크드인 창업자. 맞아요. 리드 오프. 그 사람이 링크드인 창업자구나. 네. 폭풍 성장이네요. 네. 그레이록이라는 곳의 파트너예요. 네, 그래서 벤치마크 캐피털에서 우리는 블리츠 스케일 안에 우린 소프트뱅크가 아니야 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아담 뉴먼이 하는 생각은 그럼 우리 소프트뱅크를 만나야겠다. 그럼 우리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극적으로 연출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로 비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소프트뱅크랑 미팅 어레인지해 라고 하죠. 오라 한다고 오나 보네요. 그래서 그때 손 마사요시 형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손 마사요시가 인도에 있는 무슨 스타트업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가지고 그때 만나요.
그래서 인사를 해가지고 한번 뭐 보러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뉴욕에 오세요 했는데 계속 미팅을 바꾸는 거예요. 마사요시 형. 마사요시 양이 뭐 바쁘겠죠. 그리고 마사요시 역할을 김의성이 연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정말 엄청 기다리고 아담 뉴먼은 그 마사요시가 올 거를 대비해서 직원들을 막 너는 어디 가서 서 있고 뭐 약간 그런 걸 다 준비를 해놔요. 오면은 연기를 바로 할 수 있게. 결국엔 마사요시가 와요. 오피스에. 그래가지고 미역국 오피스에 한번 투어 시켜주고 뭐 에너지가 좋다. 얘네는 결국적으로 에너지를 배드 에너지구나 결국. 네, 에너지를 판 건데. 네. 오히려 그렇게 셀링했다니까 그 이해가 좀 되네요. 맞아요. 리셀 에너지였네요. 네, 그래서 막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마사요시의 투자를 받아냅니다. 결국에는 비전 펀드 1에서 440억 불을 받는데 이게 원화로 거의 5.5조 원 정도. 네. 결국에는 받고 그래서 아까 말한 블리츠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 돈을 퍼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 글로벌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리스를 시작하는데 뭐 무조건 좋은 동네로 일단 가야겠죠. 거기서 큰 공간을 임대해야 되는데 안 주려고 하잖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그쵸. 그러니까 가격을 높여요. 우리가 렌트비를 더 높이 줄게. 시장보다 높은 렌트비에 기간도 막 길게 해주고 그렇게 리스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부도 조금씩 축적하는 모습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위라는 단어를 트레이드마크로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팔아요. 아마 자기가 처음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회사에 파는 거겠죠? 이거 제이콥 한번 이야기해 주실 게 있지 이거죠. 않나요? 대표가 이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그 회사에 파는 거? 맞아요. 그런 그게 거. 예를 사실은 들면, 그 시리즈 A 단계에서 보면은 되게 흔하게 상표권을 그래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실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A 단계에서는. 근데 하게 되면 법률 실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에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럼 그걸 이제 돈 주고 사는 건 괜찮아요? 돈 주고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공정 가격으로 사야 되죠. 공정 가격. 공정 가격인데 상표권은 가격을 선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게 페어 마켓 프라이스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페어 마켓 프라이스를 더 선정하기가 높게. 어렵다는 거죠.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벤치마크도 없고. 네. 그때까지 개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네. DD가 왜냐면 제대로 안 됐다. DD가 제대로 안 됐고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많은 대기업들이 또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투자할 때 분명히 회사에 넣으라고 했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버텼는지. 그럼 이것만 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어떻게? 상표권만? 막 그냥 사놨다가. 상표권도 하고 뭐 저기 도메인도 하고.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위라는 게 되게 약간 흔한 단어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그 상표권을 가져간 건지도 좀 신기해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네. 거의 일반 명사, 일반 문장 그쵸. 비슷한 건데 그게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안 네. 되는데 저는 뭐 이제 상표권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옷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표권이라는 거는 45개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카테고리에 쓰이는 너무 이 분야에선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을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쓰면은 상표권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워크는 사실은 일하는 공간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럼 카테고리가 달라서 뭔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네. 애플이랑 비슷한 걸까요? 그래서 뭐 임대업으로 안 하고 그거를 뭐 IT 사업으로 한다든지 네네. 하면은 등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그 손 마사요시도 신기한 게 원래 테크주에 투자를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위워크는 사실 테크주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테크. 프로테크. 네. 그리고 이제 풀어내기에 따라서 다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업계 많이 안 있었고 잘 모르지만 듀 딜리전스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제대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본인의 의무를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본인의 이해관계와 상충이 됐을 경우 본인에게 되게 관대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너무 이제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니까 모 회사의 이제 대표님이 그 학력을 속였잖아요. 누구죠? 뭐 있죠. 있죠. 네. 네.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사례가 됐는데 근데 거기가 되게 큰 벤처 캐피탈과 큰 기업에 투자를 받았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유명한. 근데 그런 곳들을 이제 뭐 시리즈 A, B, C 이렇게 받으면서도 네네. 그게 걸려지지 않았다?
그거 되게 신기했고 근데 아마 그거는 아픈 놈이 검증했겠지. 아픈 놈이 검증했겠지. 그러니까 한번 얘가- 근데 받았으니까. 그게 듀 딜리전스 과정에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파이낸스에서 하지도 않지, 테크에서 하지도 않지, 그쵸? 리걸에서 하지도 않지.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제가 법은 딥하게 모르지만 진술과 보장의 의무, 진술과 보장이 이게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한국이랑. 그러려면은 대표의 예를 들어서 공표한 학력과 경력이 진실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들어가야 그렇게까지 돼요. 들어가지 않아요. 마이너한 팩터라서 그런 걸까요? 넣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랬던 그러게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력서를 받긴 하는데 이력서까지만 받지 그 졸업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그쵸. 하진 않거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와.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이만큼 이제 거의 다 진행됐는데 요 걸리는 팩터를 발견해도 마지막에 이걸 딜을 업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심사역이 말을 해야 되지만 이미 다른 VC들도 들어왔고 이미 다 진행됐는데 그럼 너네는 빠져 하면 내가 이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투자하지 못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잘 없지 않나. 어차피 100% 딜은 못하니까 네, 네.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위워크 투자라는 게 사실 되게 에너지다, 뭐 네트워크다 이렇게 포장은 돼 있지만 사실 전대차잖아요. 그쵸? 전대차죠. 결국에는. 전대차인데 그 공간 비즈니스는 결국은 어느 정도 이상만 채우면 이익이 무조건 나는 이게 1차 곡선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내가 요 단계에서 비용은 집주인한테 이만큼 준 다음에 요거 이상만 채워놓으면 일단은 BEP가 되고 그 다음부터 채우는 건 다 나의 이익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채우냐의 문제죠. 그쵸. 어떻게 채우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데 이제 위워크는 이걸 가지고 에너지와 네트워킹 또는 그런 브랜딩으로 채운 거죠. 네. 근데 그것까지는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를 채우는 게 항상 문제고 그래서 뭐 호텔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비즈니스인데 그 지역에서 1등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그때 그 또 나오는 우리 타보 말씀하신 마인드. 타보 마인드가 되면 어쨌든 다 채워지는 거고 네. 오피스텔도 그래요. 오피스텔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을 때 100실이 있는 오피스텔인데 그 임대가 나갈 때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뜯어주는 오피스텔 예를 들어 인테리어가 좀 좋다든지 내 오피스텔이 그러면은 무조건 차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익이에요 사실. 그런 비즈니스를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앨리스 말씀하셨듯이 너무 비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게 BEP를 맞추기 위한 허들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쵸, 사실은. 그쵸. 그래서 엔드 유저들한테 혜택이 줄어들고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그 건물주 입장에서 위워크가 들어오는 건 플러스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그쵸.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쵸. 이 건물과 이 주변 상권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냐 했을 때 다단계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에너지틱하고 힙한 뭐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젊은이들. 네, 젊은이들 많은 게 궁극적으로는 그 건물의 가치가 그쵸. 올라가지 않을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임대인 관점에서는 네. 이런 게 있었다고 했어요. 임대인은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면 이걸 하나하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 회사에 쓰던지 아주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항상 관리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뭐 그렇죠. 안 빼준다 뭐 너무 많은데 얘가 통으로 이걸 다 임대해서 임대 관리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턴키 럼썸으로 그냥 넘겨버린 거죠 이거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거기다 돈까지 더 준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조금 싸게 하더라도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공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10% 공실 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채우려고 마케팅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위워크가 해주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해주는데 돈도 더 준다? 그럼 뭐 와이낫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위워크 입장에서 조금 시가보다 싸게 빌려서 조금 비싸게 네. 팔기만 하면은 사실 되는 돈을 못 거예요. 벌 수는 없는 운영만 거예요. 잘하면 맞아요. BM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 않죠. 근데 IT 스타트업처럼 J커브를 그리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직선의 구조에 직선 구조의 매출 성장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테크적인 그 해자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브랜딩과 오퍼레이션 비즈니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최적화의 영역이지 그쵸. 않았을까? 최대한 잘 운영을 해서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저는 예전에 이제 잠깐 뭐 이런 공유사무실 쓸 때 다 알아봤었거든요. 아, 되게 경험이 많아. 어디서 보셨어요? 다 써봤죠. 위워크, 패스트 파이브 그리고 좀 이제 이름 없는 로컬 맞아. 그리고 저기 신사역에 있는 지금은 없어진 또 뭐 이런 데 가서 결국은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 위워크하고 패스트 파이브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위워크가 미국에 시작했을 때 패스트 5는 빠르게 5개를 먼저 위워크 같은 걸 내자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몰랐어요. 뜻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똑같아요. 그 디자인이나 뭐 이제 어떤 안쪽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약간 블랙 플러스 우드의 감성을 갖고 있어요. 다. 근데 보면은 이제 위워크를 가면 이 책상이 하나 있잖아요. 진짜 그 브랜딩과 에너지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만져보면 통나무인 거예요. 진짜 와. 나무. 진짜 나무. 엄청 비싼 거. 엄청 비싼 거. 비싼데. 그래가지고 진짜 뭐 분위기 장난 아니죠. 완전 카페, 고급 카페처럼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스트5 가본다? 이렇게 그러면 하잖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가보면 비슷한데 딱 보면 필름입니다. 근데 싸게.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야 뭐 오피스에 저기 통나무까지 필요하냐. 그냥 비슷한 느낌만 주면 되고 필름이 껴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용 통제를 잘 했기 때문에 페파는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재밌는 게 한국에 제일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면 와야 돼요. 부르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니저가 그러니까 아. 위워크가 제공하는 되게 중요한 가치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그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뭐 네트워킹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라운지 같은 곳에서 뭐 맥주도 마시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워크 어떤 지점에 있건 뭐 내가 뭐 암스테르담이나 파리에 있거나 뉴욕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위워크에 있는 사람들과도 마치 포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되게 강력한 가치로 내보냈는데 이제 코리안들 사이에서는 뭐 같이 모여서 뭐 삼겹살에 소주도 마셔야 되고 약간 그런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나 문화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요가 세션을 한다든지 뭐 명상 세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정말로 원하나 했을 때 크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중요한 팩터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대신 패스트5는 예를 들어 뭐 프린트 뭐 용지가 끼었어요. 아. 부르면 오고 그리고 네, 형광등이 조금 뭐 그러니까 좀 더 웜톤이었으면 좋겠어요. 바꿔주고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바로 부르면 오는 서비스 이런 게 되게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에 좀 더 초점을 맞췄네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 스탠다드가 이제 한국은 성질이 급하니까 그럼 바로 와야 되는데 그쵸. 위워크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패스트5가 아니 생긴 거예요? 패스트5 먼저 생겼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였는데 네. 패스트5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위워크가 오픈을 먼저 한 거예요. 오픈은 먼저 했나요? 네. 패스트5의 그 베타 버전 그 저기 남부터미널인가 지하? 남부터미널의 1호예요. 네, 지하에 그 코파운더들이 그 제가 그 대표님 좋아해가지고 박지웅. 네, 공식적으로는 좋아해서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책 읽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코파운더 4-5명이 그 조립해가지고 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비용 아끼려고 조립했고 뭐 에피소드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누군가가 전동 드릴을 갖고 왔는데 야 이게 얼마 안 하는 건데 그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보고 허탈함을 했다. 그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수제 핸드메이드 오피스였어. 전동들을 하나 정도는 사지.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전동 드릴을 가져가고 하는 다들 걸 보고 벙쩍했네. 혀를 내들었다. 생산성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소소하지만 재밌네요.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위워크와 패스트5에. 그러니까 K 최적화되었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맞아요. 중요해요. K 최적화된 위워크였던 거예요. 네. 패스트5는 진짜 네. 비용적으로나 그러니까, 서비스적으로나. 이런 케이스 너무 많죠. 뭐 까르푸, 월마트와 그쵸. 글로벌 스탠다드와 K 최저가, 삼성 홈플러스 그리고 우버, H 그다음에 쿠팡. 맞아요. K K 최적화돼 최적화. 있죠. 네. 이건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쵸. 있었죠. 소호 오피스라고 했습니다. 소호. 음. 소호 오피스라는 게 다 있었어요. 사실 이거의 좀 작은 스케일이 독서실이죠. 독서실고. 독서실. 소호 오피스는 그 전부터 왜 있었냐면 외국에서 한국에 오피스를 처음에 회사를 낼 때 하나의 그 방까지 만들 수 없는 회사들이 네. 만드는 사물함 가지고 회사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사물함 하나 월 10만 원을 내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도 해주고 맞아요. 뭐 등등등 이게 이제 뭐 국세청하고 맨날 세무서하고 싸우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업이 분명히 요 테헤란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 재택근무로만 하고 오피스 없었는데 네. 그 법인 등록하려고 위워크 자리 하나 하시는 뭐 분도 그런 있었어요. 경우 있고 근데 법인도 심지어는 로펌에 있다고 쳐주고 그리고 그냥 그 우편은 그런데 사물함 하나 넣어놓고 이런 데들이 그 외국의 작은 회사인데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태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러면은 위워크나 패스트5가 뭐를 추가로 줬느냐 생각해보면 그런 소호 오피스가 워낙 비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면 도로에 막 지하에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처음에 창업할 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양지로 끌어올렸고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막 로비에 번듯한 대기업 같은 회의실 뭐 이런 것들을 갖춰 놨던 거죠.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네. 공간을.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니즈였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처음에 소오피스를 내가 20만 원짜리를 갈까 아니면은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에 50만 원 주고 갈까를 고민할 때 초기에는 제가 조금 해보니까 이게 리크루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을 사람을 부를 때 이제 뽑아야 되는데 소오피스로 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사람이 안 와요. 근데 그래도 번듯한 건물에 뭐 멋있는 거기 가면 아무리 회사 자체는 없더라도 이게 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니즈. 그래가지고 사실 공유 오피스는 5명만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그 이면도로에 있는 넓은 사무실보다 비싸져요. 네, 무조건. 근데도 다 있잖아요. 그런 니즈는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패스트5가 강점이었던 게 K 최적화됐던 게 결국 이 고객들이 필요한 거는 어떤 요가 세션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트워킹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세무, 법무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컨택해서 좋은 곳 찾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되게 비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통으로 여기 고객들이 많으니까 세무, 법무, 법인에서도 와서 이제 조금 더 싸고 좀 더 좋은 혜택을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묶어서 이제 그렇게 구매하는 네. 팀 구매. 그래서 괜찮네요. 그런 서비스 제공했던 거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뭐 오피스 아워 같은 거 해서 이제 뭐 VC들과 이제 오피스 미팅 세션 이런 것도 이제 해줬던 거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자들의 니즈를 잘 캐치해가지고 네, 멋있는 것보단 필요한 거 해준다. 네, 정말 필요한 걸 해줬네요. 네.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도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그 면접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스타벅스에서 계속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노트북을 계속하면서 그 면접을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왜 뭐 사람들은 결국에는 외롭기 때문에 그거를 셀링해보는 게 어떠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을 하거든요. 아담 뉴먼이 이 사람을 약간 세일즈 하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것도 아까 그 말씀하신 소 오피스는 뭐 작고 좀 불편하고 이런 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위워크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론 작은 기업도 있겠지만 프리랜서라든지 뭐 1인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뭔가 작은 독방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덜 외롭게 네, 사람들도 좀 많은 데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기운을 받으면서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뭐 혼자 있어도 이게 옆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마치 같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돼요. 그쵸. 그 사람들하고 진짜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근데 커피 마실 때 아침에 커피 마실 때 뒤에 줄 서가지고 누가 커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요것만 해도 외롭지 않아요. 그쵸. 뭔가 그 위안이 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B2B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채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니까 뭐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로 내가 좀 적극적이고 한다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뭐 네트워크가 없지는 않죠. 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 위워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저희 이제 자율재택이니까 집 근처에 한 달 끊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이게 집보다 좋고 카페보다 좋아요. 왜냐면 카페 가면 어차피 커피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이거든요, 결국은. 그쵸, 결국에는. 핫데스크 한 40만 원? 별로 안 비싸네요. 월? 네, 40만 원. 요즘 프리미엄 독서실도 한 뭐 35 이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독서실처럼 조용히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또 로비가 훨씬 크고 괜찮아요. 뭐 적당한 소음에. 일하는 분위기. 음, 그래서 해볼만 하죠. 네, 한번 저도 한 달이 최소 그거인 거죠? 네. 하려면 개인은 한 달. 그 사전 투어도 가능해요. 투어만 해봐도 재밌겠다. 저희도 그 이제 법인을 내면은 한번 그 사무실을 위워크나 가능할까요? 네, 구독자 네. 10명 드디어 돌파했는데 네, 박수. 그 중에 3명이 저희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7명은 저희 회사 동료들이지 않을까. 그럴까요? 진짜로?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네. 그 그렇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확장을 하는 마세오 위워크. 시장 네, 만나서. 거의 막 840개까지 전 세계 오피스들을 마구마구 늘립니다. 근데 이제 쓰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거는 좀 없으니까 네. 점점 바닥에 나는데 더 이상 이제 투자를 받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몸뚱이가 너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밸류가 네, 이제 너무 거의 막 빠져서 네, 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거의 60조까지 원화로. 60조.
몸뚱이가 너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뭐 투자 받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투자자들은 이제 엑싯도 해야 되니까 IPO를 하라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네. 뭐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엑싯과 네. 뭐 그런 걸 위해서인 거겠죠. 네. 그래서 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S1이라는 다큐먼트가 있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상장 신청서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래서 SEC에 이제 제출을 하는 그런 서류인데 그거를 아담이랑 리브카가 같이 이제 쓰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좀 네. 극화된 것 같아요. 이 아마 그래요? 이 상장 신청서는 당연히 뭐 내용은 조금 하겠지만 다 로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장면이 나오는데 네. 벤치마크 캐피탈에서 이거 S1은 엄청 테크니컬 다큐먼트다. 이거 너네가 쓰기 힘들 거다. 이거 어쨌든 다 그 정해진 규격이나 그런 게 있을 거고 네. 월스트리트에서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 건데 아담이랑 리브카가 이걸 쓰면서 막 미션 스테이먼트에 우리의 미션은 세상에 elevate world unconsciousness인가? 엄청 아무튼 모호한 말을 써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깨우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너무 네, 네. 비즈니스 요가 같은 말이네요. 네네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기에는 게다가 이제 퍼블릭 간다고 하는 회사가 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말인 거죠. 정말 요가 같은 말인 거죠. 그런 거 써놓고 그리고 S1 그 리포트에 막 그림 같은 이미지를 엄청 막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장난하는 거냐 뭐 약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보던 그런 테크니컬한 다큐멘터리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막 난리가 나요. 안 그래도 밸류가 너무 높은데 거의 60조를 부르는데 리포트 수준이 너무 낮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그 아담의 좀 너무 특이한 성격 같은 것들 그런 게 네.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게 아담이 과연 퍼블릭 회사의 CEO가 될 자질이 있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뉴스에서 엄청 이제 떠들고 직원들도 이제 술렁술렁하기 시작하죠. 밸류를 한번 낮췄거든요. 이 IPO를 하면서 거의 470불에서 200불까지 낮춰요. 거의 반토막 이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그럼 우리 스톡 옵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말이 많아지고 스톡 옵션으로 정말 돈 버는 직원들, 스타트업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밸류가 높았던 그런 위워크도 다 날아가고 직원들 스톡 옵션은 다 휴지 조각이 정말 말 그대로 되고 성공을 하면 정말 너무 좋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그렇게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거. 스톡 옵션으로 부자가 되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IPO는 빠그라집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아담을 해고하려고 해요. 네. 근데 아담이 슈퍼 보팅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의결권. 네, 의결권이 한 주당 20표. 네, 이거는 4등 의결권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쿠팡. 크게 문제가 됐고 네. 문제가 된다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일단 미국에서는 4등 의결권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클래스 A, 클래스 B 뭐 이렇게 다르게 보통주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10배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창업자 둘도 역시 10배짜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워낙 이제 자유로운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에서 그냥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냥 돼서 근데 그거는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한 명한테 의존하는 거버넌스를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쵸. 독재를 인정해주겠다.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거죠. 네, 너는 죽을 때까지 이제 경영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쿠팡인 경우에는 그 창업자 범킴 이제 이사회 의장이죠. 이 아마 클래스 B까지 합치면 70%일 거예요 지분율이. 근데 그거는 퍼블릭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퍼블릭으로 나가면은 다 없어지고 다시 클래스 A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확 줄어들 거예요. 아마도 10배가 다시 1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존 대기업 재벌의 2세, 3세 승계로 이게 악용될 수 있다. 그쵸. 이런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반대하고 있죠. 그럴 확률이 너무 높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느 네. 정도 낮은 지분율이어도 좀 의결권이 많은 게 경영권 수성에 좀 도움이 되니까 네. 이 시간에 한 번씩 싶어 하죠.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벤처기업 협회, 뭐 협회는 그 아니고 벤처 관련 이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스타트업 쪽에 이제 어떤 협회들은 결국은 다 거기 창업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쵸. 창업자들은 뭐 와인 아시잖아요, 사실. 그쵸. 내 주식을 10배 뻥튀기 시켜준다는데 당연히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데 두 가지 길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한 명의 독재를 그냥 계속 인정해주는 방법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협의해가지고 가는 방법 다 있는데 그걸 뭐 선택하는 건 주들의 이제 문제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아담이 사실 의결권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반대하면은 CEO에서 해고되는 걸 막을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동의해서 CEO에서 물러나게 돼요. 본인도 각이 안 나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현실 인식을 했겠죠. 네,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이 커졌다. 커지니까 예. 해임에 동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어디 외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해외에 무슨 별장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이제 쉬고 있는데, 마사요시가 이제 어쨌든 비전 펀드 원에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망가지면은 자기네 포트폴리오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전 펀드 2 펀드레이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위워크가 너무 망가지는 거는 그냥 가만둘 순 없으니, 왜냐면 비전 펀드 2 펀드레이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워크 구제 계획을 제시를 해요. 우리가 얼마에 너네 주식을 뭐 사줄게. 그거를 공개 주식 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지분의 80%를 100억 달러에 사겠다. 아담 뉴먼이 가지고 있는 회사 보유 주식 전량도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네. 제안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소프트뱅크가 뒤집어요. 아직 너무 문제가 많다, 회사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할 수 없다. 이 구제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계획을 철회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서로 다 고소한 상태로 네, 고소미로 끝나는군요. 네네네. 서로 다 고소하고 지금 아마 결론이 아직 안 났겠죠? 네. 네. 역시 미국답게 아담은 소프트뱅크 고소하고 위워크 이사회도 소프트뱅크 고소하고 위워크 직원들은 아담이랑 소프트뱅크 고소하고 네. 난리가 났죠. 그렇게 고소를 했고, 뭐 위워크는 결국에는 스펙 상장을 작년에 엄청 낮은 가치 11조. 네, 11조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네. 90억 불 가치로 스펙 상장했고, 지금 주가는 뭐 엄청 낮고, 그리고 아담이 CEO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서 새로 CEO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오조네요 지금 위워크. 더 반토막이 났네요. 네, 새로 데려온 CEO가 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사무실 좀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아마 이런 정리는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운영은 근근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아담은 자기 개인 사재를 뭐 거의 2.3 빌리언, 23억 불, 거의 3조 정도 축적해가지고, 네. 저도 검색해보니까 지금 어딘가에서 부동산 임대 같은 거 하면서 인데요. 네, 뭐 돈 잘 벌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씁쓸한? 결국에는 이제 직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보니까 직원들의 그 업무 강도나 이런 것도 꽤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랩 컬처 때문에 막 새벽 3시까지 막 술 마시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으쌰으쌰하는 문화가 좀 있었고, 결국에는 직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담은 개인 사재를 축적해가지고 먹고 살 네, 그거 다 마련해놓고 그러면 이 지금 네. 드라마의 결론은 네. 잘 먹튀하면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저 되게 약간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은 뭔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잘 이렇게 세니즈 해가지고 엄청 비싼 가격에 팔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엑시트를 한 거잖아요, 그냥. 무슨- 최근에 또 네. 일련의 사태가 또 생각이 나요. 어떤 거요? 블록체인.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일단 기업 운영에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요즘같이 겨울이 오고 있는 시장에서 더더욱 저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기와 사업은 종이 한 장 차이인가. 그걸 이루면 사업이고 네. 이루지 못하면 사기일 수도 있죠. 이루지 못하면 사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여하튼 뭐 진짜 한 시대를 풍미한 이 지금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런 이제 비즈니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정말 이 테크 스타트업의 붐업 하에서만 가능했던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업사이드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꿈을 이뤄주겠다는 꿈을 파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결국에는 그렇죠. 네, 나의 공간을 파는 것이 아니고 꿈을 파는 회사가 됐던 위워크. 저는 가끔 보면은 어떻게 그 똑똑한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이런 거에 속지? 약간 그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아까 우디가 말씀하신 부분이 이너서클 위주로 돌아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특히나 금융계는 더 그게 심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금융계는 이너서클 네트워킹으로 그쵸. 돌아가는데 미국은 더 월스트리트에 좀 모여있는 그런 그쵸. 네트워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검증이 안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거는 거죠. 그쵸. 제가 검증했겠지. 야, 쟤 똑똑한 애들이 쟤네가 앞에 다 했겠지. 약간 이런 책임 회피? 네. 또 없지 않지 않을까? 어쨌든 네. 벤치마크 캐피털이라는 데서 처음에 투자를 받았으니 그거를 신뢰의 발판 삼아가지고 더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됐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약간 VC 투자의 약간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게 어쨌든 검증을 할 지표가 되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뭐 이게 여기서 뭐 PER, PSR 뭐 따질 수도 없고 뭐 그다음에 이익률 이런 걸 엄청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PDR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PDR. Price Dream Ratio. 작년에 실제로 되게 유명한 메이저 언론이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건데 진짜 PDR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본인이 믿는 것을 먼저 찍어놓고 그거에 대한 반대로 역으로 근거를 찾아가는 약간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아, 네. 그 뭐 사실은 가상화폐는 PDR이죠. 드림이죠, 드림.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일반적인 VC 투자도 어쨌든 본인이 믿는 미래를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런 공유 오피스 사업이 안 될 거냐 했을 때 저는 위워크가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후 해석인 거고 다른 방식으로 잘 최적화를 하면 이게 멀티플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닐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유닛 이코노믹스 비즈니스로 그냥 적절한 영업이익을 내면 그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웨이워크가 브랜드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사실 파생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비슷한 그 넷플릭스 작품 중에 애나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마 들어보셨을 제목만 거예요. 들어봤어요. 네, 그 뉴욕에서 자기가 상류층인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뜯어내고 어떻게든 상류층들이랑 이제 커넥션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주인공도 자기 이름으로 파운데이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뉴욕에 엄청 유명한 빌딩을 자기가 임차해서 거기에서 이제 위워크랑 약간 비슷하게 뭔가 그런 공간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은행 찾아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막 하는데 어린 여자애가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담보도 없이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 빌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사기꾼이 돼가지고 막 감옥까지 살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비슷하고 아담 뉴먼은 어쨌든 사기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뭐 합법적으로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그냥 못했을 뿐. 그래서 사업이랑 사기가 진짜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한 점 차이가 될 수 있겠다. 사기가 사기칠 의도가 있었냐 그걸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 면에서 진짜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 공유 오피스 사업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닛 이커머스 만들고 거기는 어떻게든 또이또이하게 만들어서 전용어가 남발되네요. 네. 네, 어떻게든 이제 BP 수준으로만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부가 서비스 뭐 그쵸. 예를 들어 뭐 패스트5는 그 패스트 캠퍼스도 운영하니까 뭐 직무 교육 직원들 뭐 그런 용도로도 할 수 있고 각종 맞아요. 어떤 사스를 판매한다든지 비슷한 업종에 업종은 아니죠. 어쨌든 비슷한 섹터에 다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비슷한 고객이 모여 있다는 거는 공통의 어떤 묶어서 팔만한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예전에 일본에서 도쿄대였나 근처에 조금 싼 약간 떨어져 있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아마 커피를 싸게 했나 공짜로 줬나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청 갔는데 그럼 어디서 돈이 나왔냐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학생들로 특화된 어떤 공간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세일즈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광고를 그 카페에 다 붙인 거예요. 컵도 광고 붙이고 여기도 광고 붙이고 이런 데도 다 광고 붙어 있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 그러니까 그 광고비로 충당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공유 오피스도 당연히 딱 되게 균질화되어 있는 그런 그 소비자가 있는 공간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하이 퀄리티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광고들을 엄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카페가 시루 카페라는 건데. 시루 카페. 시루 카페. 시루 카페. 네, 예전에 그 테사주 미생의 도쿄라는 책에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결국 이제 리크루팅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죠. 리크루팅 하기 1,500원이었네요. 네, 커피는 공짜. 공짜였네요. 네. 공간 비즈니스는 결국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데기 때문에 그 이목이 쏠리는데 광고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광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네요. 괜찮네요. 아무튼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네. 이게 은근히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영화지만 그 주연 배우들 연기를 되게 잘해요. 재밌게 잘하고 은근히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앤 해서웨이가 약간 잔잔하게 미친 것 같은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주인공 부부로 나온 아담이랑 리브카는 여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그쵸. 위 컴퍼니에. 종교 비슷한. 네, 거의 약간 리플리 중국. 네, 거의 그런 느낌으로 거의 종교적 신념 같이 막 리브카가 다른 비즈니스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위 뒤에 온갖 거를 다 붙여서
프라이빗 그 초등학교까지 만들어요. 위 그로우라고 해가지고. 오. 물론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되지만. 어. 그래서 정말 그거에 너무 빠져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잔잔하게 미친 것 같은 그 연기가 되게 웃기고 본인들은 되게 진심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예전 워렌 버핏 명언 중에 수영장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숭이인지 알 수 있다. 이게 딱 그거 아닌가? 사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이제 좀 Winter is coming이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약간 불안한 게 아직 물이 차 있을 때 그걸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이번에 그 루나 테라스한테 페이스북 지금 타임라인 난리가 났거든요. 막 이럴 줄 알았다 왜 이랬냐 하면서 막 사후 분석 이렇게 난무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어. 진작 말하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니 수영장 물이 빠지기 전에는 모르는데 수영장이 물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진다. 끝나고 나서 누가 말 못해요. 솔직히. 그쵸? 다 나오고 그러니까. 나서. 네. 미리 해야지 미리. 그래서 그러니까 슈카 형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슈카 형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게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슈카 형이 맞아, 얘기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거기 물려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금액이 또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으로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윈터 이즈 커밍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위워크 얘기도 반면교사 삼고 좀 한번 돌아볼 네, 자리가 너무 되지 않았나. 재밌네요. 지금 봐야 되는데 뭘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뭐가 네. 벌거숭이인가? 테크 주식의 주주로서 이제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네. 오히려 빅테크들 상장한 회사들은 어쨌든 상장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뭐 물론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컴플라이언스가 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더 의무도 많아지고 오히려 프라이빗들 비상장 회사들이 또 뭔가 시장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이 기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지켜봐야죠. 스스로. 버티면서 잘 내실을 다지면 네, 그쵸. 예전에 내실을 보면은 다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글이나 뭐 애플도 원래 좋은 회사였지만 다 그 2000년대 그 닷컴버블 붕괴를 버틴 회사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네, 그쵸. 모든 훌륭한 회사들은 이 시기에 탄생했다. 음.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버티면은 승자인 거죠. 그래서 모든 테크 회사들도 사실 네, 아직 BM을 못 찾았거나 수익이 좀 안 나오는 회사들은 이거 생각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말씀해주세요. 오늘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본 것처럼 요약해주신 앨리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에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교훈적인 콘텐츠인 것 같아요. 이게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 빠지는 시기에 그럼 우리를 돌아보고 아니면 우리가 투자했던 어떤 개별 회사들을 네.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리마인드 해볼 수 있는 너무 호황장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걸 한번 체크해볼 만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이 해고되고 나서 새롭게 임명된 CEO가 그 위워크 직원들 대상으로 했던 스피치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 아담이 맨날 말했던 Do what you love. 그렇게 하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드워크. 우린 열심히 일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유니콘이나 어린애들 판타지는 잊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결국엔 이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회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